업종 공약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서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숨고르기 이후의 반등 기대된다. 온라인 플랫폼주 꼽아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플랫폼주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만 들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1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기업들의 작년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주가 상승 153.8%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56.8%를 기록했는데 지금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네이버가 17.4% 그리고 카카오가 18.9%까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상 최고가를 두 기업 다 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가는 이유가 우선 작년에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다시 좀 반응하지 않나 이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 4분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광고나 쇼핑 그리고 이 페이도 그렇고 이 웹툰 쪽 같은 모든 사업부 매출이 좀 올라가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언택트 관련 매출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자 심리 기대에서 올해 하반기,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나 이제 모빌리티 같은 신성장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그 부분이 증권사에서 높게 평가를 받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 플랫폼주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제조업체는 아니거든요. 제조업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진출하는 부분도 쉽고 이거에 대한 그 트렌드도 맞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작년 4분기 봤을 때도 1조 4,69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재작년보다 37%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천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재작년보다는 25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의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끌어올렸던 게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투자 심리가 촉발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올해는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는 2월 중순 전후로 해서 약간의 꺾이지 않을까라고도 우려감은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 펀더멘털이 견고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가 작년 상승세 이어 이번에 상승세는 2차 레벨업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숨고르기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숨고르기 장세 후 반등이라고 했는데 숨고르기 후 장세 반등이 아니라 숨고르기 후에 2차 레벨업이라고 좀 판단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을 때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간에는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작년 같은 게 말씀드렸듯이 투자 심리였거든요. 네. 한마디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성장 스토리가 만약에 펀더멘털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백신에 의한 어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주가가 이제 어떤 기업의 실적으로 맞춰가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시장에 올라갔을 때는 이 경기 기대감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제가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 기대감이 실물로 반영이 돼야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지금 4천, 5천 얘기하잖아요. 이게 허언이 아니라 이런 실물로 지표로 반영이 됐을 때의 이런 레벨
레벨업이 우리나라 시장도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와 그 실적의 예상치가 부합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은 많이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 미국은 피크아웃하는 경향이 있고 조금 지는 해 쪽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뜨는 해 쪽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실제로 내놓는 분들도 요즘 계십니다. 아까 코스피 놀라진 않으셨죠? 예상치를 4천, 5천까지 또 언급하고 있는 증권가의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 상승 업종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2차 주가 레벨업 구간으로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하락 업종 예상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계속되는 변동성과 급락의 우려, 비트코인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가 최근에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영향력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가 비트코인 시세랑 굉장히 밀접하게 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3만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 최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30% 이상을 좀 빠졌었는데 이런 비트코인의 이 변동성이 큰 거 자체만으로도 이 관련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있었죠.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명자인 앨런 의장 재무장관의 지명자 좀 발언이 한몫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이 어떤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놓인 그런 국가들한테 어떤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이 쓰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와주면서 이 비트코인 급락을 좀 비트코인 급락을 좀 촉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또 특이한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주가도 그렇고 어떤 시세도 그렇고 이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차익에 대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 조정이 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 여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이 금이랑도 많이 좀 비교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이랑은 좀 많이는 좀 차이가 있겠죠. 우선 비트코인과 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은 시장에서 풀리는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어떤 쓰일 수 있는 수단이 비트코인보다는 많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금보다는 이 가상화폐 대표주인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물로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충분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더 안 좋게 다른 자산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형은 봤을 때도 뭐 가격 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뭐 30% 이상 급락한 적이 뭐 2016년부터 여섯 번이나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히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뭐 새로운 앞으로 트렌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술적 결함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뭐 대금으로 어떤 결제를 했을 때 뭐 중복 결제가 된다든지 이런 아직까지 불안정성이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이 시세나 어떤 이 관련주들의 이 움직임이 바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좀 단기적인 형식으로 좀 또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세 오늘 새벽에 마이너스권을 이어가면서 3,500만 원 아래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아래까지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 비트코인 관련주에 하락세 있었는데요. 추가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들까요? 이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많이 비교를 하겠지만은 뭐 둘 다 좋습니다. 뭐 카카오의 뭐 제 서두에 네이버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쟁장년보다는 200% 이상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카카오의 그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한 1,700억, 1,4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재작년 대비는 78%, 네이버보다는 약간의 성장폭 증가세가 둔화될 수도 증가세가 좀 비교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의 네이버보다도 카카오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카카오의 자회사들 상장 기대감이 올해 많이 카카오의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회사들의 이 상장과 시적 추정치가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는 계속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금요일 날 46만 3천 원, 또 장중에는 47만 6천 원까지 기록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모아주고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한 장점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도 좋긴 하지만 카카오의 어떤 주가의 주가에 올해 안에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지금 증권사들은 5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55만 원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4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목표가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실적과 신사업의 성장 동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주 주목해 보시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우려가 예상되면서 추가 하락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트래픽 증가세와 계열사의 IPO에 따른 계열사 가치 부각으로 또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